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좀 습해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더위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뭐 시장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또 살펴보고요. 오늘 또 종목 진단이 있는데 어떤 종목 인기 종목 진단을 의뢰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좀 내일 있을 미중 G20의 미중 무역 협상, G20인데 가장 크게 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 미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뭐 협상 결렬이 되었을 때는 일단 그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얘기가 좀 있었죠. 삼천억 불에 대한 이야기. 근데 네네. 그게 이제 그 원래는 25%로 네네. 매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25%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태도를 봐서 10%로 낮출 수도 있다. 깎아주겠다 이런 말인가요? 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네. 중국한테 빌미를 또 제공하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5월 말에도 네. 협상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기존에 한 15% 정도는 있었던가요? 20% 정도 있었던가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세금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 맞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매기던 것을 25%로 올린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를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3천억 불 그 전 품목에 대해서 네. 그냥 10% 이자 그 관세만 더 붙는다 그러면은 3천억에 10% 그렇다면 300억. 네네.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더 복잡한 계산이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중국이 지적재산권보다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관세 맞지 뭐. 10% 맞을래?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관세를 얻어맞고 우리한테 돈을 줘도 행복하다. 네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약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중국이 영 다른 생각을 갖고 그냥 접근할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안 갑자기 했었기 나오네요. 때문에 네, 노딜은 이제 없고 그냥 뭐 연기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빚들로 한꺼번에 털어버리거나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트위터에다가 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길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조금 돈 주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네,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네.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얼른 또 내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 참여 중인 이런 수급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코스피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상당히 괜찮은데, 조금 장 후반에 갑자기 들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쏟아지는 모양새가 있었지만은, 네. 시총 상위권 종목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앞서서 그 G20 정상회의가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수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잘 될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는 이제 29일 이번 주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장중에는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제 다음 달에 주가 향방을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되지 않겠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그래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조금 악재가 나온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 상황들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오늘 또 가장 또 걱정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시장의 이제 종목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많은 큰 하락폭, 진짜 지금 1.5%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1.5% 정도 빠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한, 하락의 큰 포지션을 차지했던 게 시총 큰 바이오주들을, 제약 바이오주들이라는 얘기예요.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헬릭스 미스, 뭐, HLB 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내고 있는데 지금 하한가 맞은 종 근래 이제 시총 상위 중에 하한가 맞은 종목이 없었는데 HLB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이 HLB가 지금 그 임상 3상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결과 발표가 딱 나올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3상에 대한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11시 조금 넘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1시 넘어서 한 2시 가까이 됐을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 결과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이거 3상이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들게 됐어요. 왜냐면 3상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몇 항목들은 참 우수하게 잘 나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평가 쪽에서 조금 목표치에 미달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목표치에 조금 미흡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FDA에게 승인이 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바이오에 대해서 뭐 그런 성분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임상 1상, 2상, 3상 지나가고 나서 미국 그쪽에 승인이 나고 나면 이제 상품화가 돼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걷어들이는 건데 임상 3상에서 막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시 이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시간이 더 많이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그동안 이 구간만 보고도 달려왔었던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건데 이걸 한순간에 확 뺏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이 나올 거다 냄새 킁킁 맡고 있었는데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옆집 갖다 줘버리면은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굉장히 다시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상상하기 힘드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가 지금 하한가가 딱 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한가를 맞았으니까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반납될 수 있어요. 지금 뭐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들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가지고 뭐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FDA 승인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악재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물론 낙폭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한동안 약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이럴 때는 비중을 더 줄이거나 매도 이후에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단기 반등이라도 살짝이라도 나와준다면은 좀 비중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회사 측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하종가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게 영 이제 불편한 그런 사실이라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쏟아지는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한꺼번에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쏟아졌다 그러면 그냥 아예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뭐 4만 원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충격이 크실 수가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HLB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신라젠도 잠깐 볼까요? 신라젠도 장중에 마이너스 8% 정도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저희 이제 부자파 주식학교에서 좀 이렇게 경고 쪽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지 않은가, 셀트리온과 같이. 이건 뭐, 어차피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제 시총 상위권 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 핑계거리를 좀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맞을 때 같이 만약에 좋아졌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빠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바이오 쪽의 뉴스도 굉장히 안 좋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 특례로 인해서 상장한 기업들 뭐 실제로는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긴 껍데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에서 찔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HLB의 임상
삼성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같이 얻어맞는 거죠. 메지온 같은 경우도 한 28% 빠졌거든요. 오늘 메지온도 네.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뉴스 보면은 임상 3상에 대한 그 이해하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약간 있죠. 그런 느낌의 같은. 요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건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시총 상위권이라든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악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게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두 종목 다, HLB도 그렇고, 메지온도 그렇고, 이제 출발한 그 라인대가 10,000원대부터 출발해서, 그 10배 이상, 15만원까지 갔다가 동시에 빠지는 모습들인데, 빠질 때도 동시에 같이 빠지고 있네요. 약간 좀 거품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의견을 계속 좀 보시는 게, 이런 종목들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단기 큰 급락 뒤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흥분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수익을 취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셔서 손실을 줄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바이오주들이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제 게임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게임 산업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규제를 좀 풀어주려는, 좀 완화하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중에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규제하고 완화를 조금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셧다운제를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인들의 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막아놨는데, 그 이상으로 하겠다, 결제 한도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50만 원 한도로 막아놨다고 해서 결제가 안 됐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건 일단,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몇백만 원치 지르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 이거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라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저는 게임도 안 하고 질러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완화시켜주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신에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결제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그 결제 상품들. 그래서 그 결제가 된 것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사에게는 약간,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웹젠 같은 경우는 오늘 신작 발표, 글로벌 서비스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저점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면 정책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웹젠은 하나만 튀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저항대에 딱 부딪혔어요. 17,500원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자리를 뚫고 갭 상승을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17,500원 넘지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 하다거나 그러면 다시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차익 매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접근은 따라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만원에서 또 한 번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적당히, 챙기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하면 이 종목을 빼놓고 볼 수 없는데, NC소프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NC소프트 오늘 1.16%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정책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제 부분에서는 지금 리니지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출 결제 이런 쪽에서는 리니지 M이 1등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게는 결제 한도가 풀린다는 것은 실적 증가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이 좋고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한동안 이제 그 2009년 이후에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추세 잡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기적 변동이라든지 또는 기업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 꾸준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 관점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근데 매수를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각오하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게임주도 이렇게 워낙 비싼 게임주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도 네네네네. 못하시는데 하여튼 뭐 좀 이게 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보셔도 맞아요. 예, 추세는 괜찮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아요. 네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게임주까지 봤고요. 저희도 팟빵에, 라둥수 아빠님께서 종목을 하나 또 분석도 의뢰를 해주시고, 용어도 네네. 하나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네요. 음. 아바코라는 종목을 지금 뭐 이렇게 연구 중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 그 2010, 언젠가요? 2012년도 쪽에 권리락이라는, 이게 배당락, 권리락 이런 말을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네. 권리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이 권리락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권리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무상증자나, 네네. 네, 뭐, 유상증자,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락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1대1로 했다, 100% 했다,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 주를 더 줬다, 이렇게 네. 되면은 주식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갑자기 100% 수익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주식수는 두 개의 주식이 되지만 음. 가격은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상증자에서의 권리락, 만약에 음. 100% 무상증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음. 권리락이 들어가게 되죠. 네네네. 이 부분은 이제 뒤늦게 사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20% 정도의 어떤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왔다. 더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다. 그렇게 네.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대신에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많아진 사람들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주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을 더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그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주가를 할인이 깎아주는 네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권리락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네네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락이기 때문에 예, 떨어질 네네네. 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전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권리를 하고 그 권리락 이후에서는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그 부분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네, 위한 거다 보시면 되죠. 그 부분만큼 이제 가격이 할인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바코라는 종목도 뭐 분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네요. 반도체 관련주고요. 이 기업은 지금 보면 추세는 나쁜 게 아니네요. 네네네. 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뭐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평선이 잘 모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올라왔었던 추세에서의 그 저항대가 8,500원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넘어가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형성된 이 상승 추세가요. 계속 네. 진행이 됐다면 지금 10,000원이 넘어갔어야 되는 주식인데 작년도에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추세가 좀 안 좋았다가 이제 네.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려면 지금 이 기업은 8,500원대 넘어가야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상 추세로 간다라면 11,000원, 12,000원까지는 끈질기게 올라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아마 이거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네.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바코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뭐,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닥 오늘 갑자기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주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럼 네네. 그동안 기존에 원래 하셨던 대로의 그 어떤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 나가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격난 곳에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그 꿈을 보고 이제 많이 따라가잖아요. 특히 바이오주 같은 네네네. 경우에 꿈을 그렇죠. 보고 따라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입게 되시는데, 시장에 들리는 소리가 소음인지, 그리고 그게 네. 정보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빠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뒷구녕의 원수다. 기권형의 원수다도 있고요. 공짜 정보는 공짜다라는 네. 말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뉴스에서 나오는 말, 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말 그대로 공짜 정보이기 때문에 공짜에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오늘 마지막 거는 공짜 정보는 공짜다라고 하고 마무리 하도록 공짜 하겠습니다. 정보는 공짜다. 공짜다. 네.
공짜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짜 정보는 공짜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짜 맞겠네요. 네. 정보를 받아서 손실을 내게 되니까 네네네네. 어차피 수업료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짜는 공짜가 아니다. 네, 공짜 정보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짜 정보는 공짜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